저는 결혼 4년 차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경찰 생활을 오래 했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경찰, 특히 여경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작은 경범죄 하나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했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절대로 무단횡단이라거나 쓰레기 투기 같은 작은 것 하나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은 저와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같은 경찰 일을 하는 건 아니라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으면 저도 미리 눈치채고 피해서 결혼까지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경찰 여자친구와 만나니까 항상 같이 어딜 가든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작은 일 하나도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 자기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우리 자기 만난 뒤로 운전할 때 속도 위반 한 번 안 하잖아.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무단횡단 하려고 하길래 안 된다고 내가 막았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말단 순경에 불과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항상 앞에서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남자의 모든 본 모습을 알게 된 상황에서 저런 모습들은 그저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항상 실망만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들 모두에게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장도 나름 괜찮은 회사였고 저는 경찰 공무원이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결혼 전 단순하게 제 호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숨겨놓은 이 사람의 본성은 정말 제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일단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오고 밖에서도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나마 멀쩡한 인간이 술만 취하면 완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일단 목소리가 커지고 맨정신일 때는 잘 안 쓰던 욕설과 비속어가 많이 튀어나와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제 앞에서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더군요. 처음 남편 만취한 걸 봤을 때 술집에서 완전히 취하는 바람에 제가 통제도 안 되고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째려본다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거 말리고 사과하느라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직접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지만 술에 취해서 싸우거나 길거리를 걷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고 특히 편의점 술집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우리 아파트 경비원 같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조금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주민들끼리 싸우나 싶어 말리려고 가봤더니 다름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적어도 아버지뻘 이상 되는 경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입주민한테 이래도 돼? 일 그만하고 싶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달려가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달려갔더니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뜯어말리는데도 남편은 계속 경비 아저씨에게 당신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깐 비켜봐. 나 저 아저씨랑 할 이야기가 있어. 아저씨, 이거 정리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잖아. 늦은 저녁 시간에 남편이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진짜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사과하고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다고 하더니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무슨 일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더니 남편이 술 마시고 취해 집에 들어오면서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냥 던져버렸나 봐요.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안으로 집어던졌고 그래서 종이 쓰레기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났었다고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경비 아저씨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대로 도망가려는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벌어진 상황이었죠. 진짜 그때는 너무 창피해서 당장 집 내놓고 이사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데리고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다음날 일어나서 전날에 본인이 한 일을 듣고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행히도 경비원분들도 용서를 해주셨고 남편은 그 뒤로부터는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긴 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의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 이야기도 많이 해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혼할 수도 있다는 제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남편이지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연애 시절의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가 이 사람의 본 모습인지 더욱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과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술만 안 먹게 한다면 사랑하는 제 남편의 모습으로 남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든 남편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각서를 받아내서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음주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야식으로 족발이나 치킨을 먹을 때 소주나 맥주를 한 잔씩 함께 마시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술버릇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음주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물론 밖에서도 못 먹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남편을 위해 저부터 술 마시는 일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음주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종종 분위기 맞추려고 한 잔씩 마시곤 했었는데 남편 술을 끊게 하기 위해 저 역시 회식도 잘 나가지 않았고 밤에 하는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남편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그렇게 술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던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저와 함께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술 먹고 사고를 치지 않으니 남편과 싸울 일이 없었고 진정한 신혼생활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 술을 마시던 남편이 저를 따라 술을 딱 끊었더니 함께 운동도 하고 퇴근하면 집 근처 공원 산책을 하는 등 더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취미생활로 운동을 했으며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도 이세 계획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예전처럼 술 마시고 사고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혼 3년 차까지가 끝이었고 그 이후로 또다시 남편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대상에 남편도 있었어요. 조만간 과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 측 강제 권유로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 외에 위로금도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잃은 남편은 절망에 빠졌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위로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세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남편의 재취업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어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예전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력이 오래된 탄탄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 근무가 조금 많긴 하지만 연봉도 생각보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고 경력 인정도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다시 예전과 비슷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전 회사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로 옮기게 된 것에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일이 끝나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회사는 술자리가 유독 잦았고 남편 역시도 일부러 피해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오늘도 회식이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과장 부장 다 오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간다고 해? 알겠어. 적당히 마시고 일찍 들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운전? 운전은 당연히 대리 불러서 가야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점점 술 마시는 날이 많아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다시 예전처럼 허구한 날 술을 먹고 하나둘씩 밖에서 사고를 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처음엔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매일같이 술 취해 사고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점점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길바닥에서 싸웠다고 하는 바람에 새벽에 자다가 연락을 받고 불려나간 적도 있었고 단지 안에서 입주민이랑 다투거나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벼운 부부싸움이 이어졌지만 주로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편이었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앞으론 절대 2번 다시 술을 먹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남편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바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2대나 연달아 박으면서 경찰이 출동해 차 안에 있던 남편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편은 그대로 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침 그때 야간 순찰 근무 중이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꼈었죠. 역시나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 아내로서 화도 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벌금을 받고 면허를 취소당했고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고 처리 비용을 저희 돈으로 부담하느라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살갑게 굴며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남들 시어머니처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1년의 명절에 2번 찾아뵙고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면 고마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엔 무슨 일로 집까지 찾아오신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니?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말 잘 듣고 말썽 한 번 부린 적이 없었는데 음주운전이 대체 무슨 소리야? 너는 명색이 경찰이라는 애가 남편이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말리지 않고 뭘 했어? 어머님께서 이번 사건으로 화가 나신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의 술버릇을 말리기도 여러 번이었고 술을 끊게 하려고 싸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일단 저부터 결혼하고 나서 술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 마음대로 술 먹고 사고 친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사람 술 끊게 하려고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결혼 전부터 술버릇 고약하게 들어있던 사람을 이제야 좀 고치나 싶었는데 남편이 사고쳐서 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고 이번 일에 가장 화나고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참지 않고 저 나름대로 어머니께 할 말을 했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랑 싸우고 개가 되는데 알고 계셨냐면서 어떻게 30년 넘게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인데 술버릇 하나 모르셨냐고 끝까지 소리 지르고 대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따져 물어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넘어갔을 겁니다. 어차피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대로 따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랑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각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겠다. 이혼 원인도 남편의 음주 때문이라면 어딜 가서 이야기해도 제가 너무했다는 소리 듣진 않을 것 같잖아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자
어머님은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깜짝 놀라셔서 말까지 더듬으셨습니다. 뭐라고? 술 먹으면 개가 돼? 나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어머님과 핏대를 세울 정도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자 남편이 우리 두 사람을 말리면서 중간에 무릎까지 꿇고 전부 본인이 다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의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어머니도 지금까지 자기를 똑바로 잘 키워주셨는데 이번 사건은 전부 자기가 다 잘못한 거라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술도 안 먹고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게. 한 번만 다시 내게 기회를 줘. 그리고 엄마도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어머님은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 하는 김에 타던 차도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술 먹고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를 썼고 만약 또다시 술 먹고 사고를 쳤을 시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만일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그냥 우리 이대로 이혼하자고 했죠. 이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일이 제가 일하는 곳에 소문이 다 나서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사실 경찰 아내를 가진 남편이 술 먹고 교통사고 내서 처벌까지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교통과에서 쭉 근무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너무 속상하기만 했어요.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이 실적 쌓으려면 우리 집 앞에서 음주 단속해야겠다는 농담을 하신 적도 있는데 기분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말도 있고 술 때문에 면허 취소해 벌금까지 내버린 남편은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술을 먹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서도 음주사고까지 낸 남편에게 회식 때도 술을 권하지 않았고 또다시 한동안 조용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남편에게 가진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둘 다 조용히 지낼 뿐이었지 예전처럼 알콩달콩하게 살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지 이 남자가 또다시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때가 됐을 때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당시에 저는 이미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나 술 먹고 사고를 친 사람이 몇 달도 지나지 않고 올 초부터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면허도 취소됐는데 음주운전 할 일도 없고 술 좀 마시고 다니면 뭐 어때? 술을 끊었던 기간이 2달 정도는 되었나 싶은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회식을 다니기 시작하고 슬슬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맥주 딱 한 잔만 먹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소주를 마시고 비틀대며 집으로 들어왔고 그런 모습을 본 제가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따지자 그냥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자제한 것이라며 자기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사실 그때도 충분히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얘기하거나 최소한 별거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확실하게 크게 잘못한 순간을 포착하고 싶기도 했고 반면에 제 마음속에 이제라도 너무 늦지 않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요.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관할 구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는 날이었고 저도 배치된 구역에서 열심히 선배님들과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라서 모임이나 회식도 많고 자연스럽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대리운전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도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면서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무튼 평소처럼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던 중에 남편 역시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겠다는 연락이 왔고 어차피 차도 없는데 운전만 안 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왕복 6차선 큰 길에서 차선을 2개 막은 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때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음주 측정을 받기 위해 차들 여러 대가 한 줄로 서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뒤쪽에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사실 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단속에 걸리시면 그냥 협조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저희도 달려가고 근처에 있던 순찰차들이 다들 달려들어 차량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던 그 차는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다른 경찰분들과 함께 저도 달려갔는데 운전자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문을 두드렸더니 조수석에서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고 조수석을 통해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마저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있던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땅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겨우 평정심을 유지하고는 있었는데 비틀대며 끌려 나오는 남자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눈을 씻고 또 씻어봐도 무조건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만히 있던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제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선배님 한 분이 남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결혼식 이후로는 우리 남편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범인만 찾아다니는 경찰들이라 그런지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배님이 남편의 얼굴을 봤다가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는 바람에 이제는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동료들에게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바닥에 주저앉혀서 일단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동료가 무전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의식이 좀 돌아오자 제 얼굴을 보고는 어? 여보가 여긴 웬일이야? 나 술 안 마셨어. 술 안 마셨는데. 라면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말을 계속하는데 진짜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지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조금 돌아오자 음주 측정을 시작했고 보나마나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를 아득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일단 사고 수습은 해야 하니까 남편과 동승자는 구급차에 태워보내놓고 저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선배가 다가와서는 여긴 괜찮으니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는 말에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또 몇 달 전에 그 모습으로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누워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어찌나 우시는지 누가 보면 나라 지키다가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 제가 다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제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셨어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 하시며 집에서 제가 남편을 얼마나 들들 볶아댔으면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이런 사고를 치냐고 하시는데 이젠 진짜 어머니와 대꾸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제가 이 사람 2번씩이나 음주운전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엔 무면허니까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겠네요. 저는 창피해서 이 사람 더 이상 못 데리고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로 데려가셔서 옥수발도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병원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잘한 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완전 질려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 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부장의 차를 자기가 직접 대리운전 해준다고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술을 잔뜩 처먹고 차를 운전한다고 운전대를 잡은 놈이나 자기 차를 똑같이 술 취한 놈한테 맡긴 것이나 답도 없는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것까지 추가해서 실형이 뜨더라고요. 하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보는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번 일에 내 돈 한 푼 낼 생각 없다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시댁돈으로 엄청 유명한 변호사도 선임해서 자기 아들 감옥 보내는 일만큼은 맡겠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눈물겨운 노력인데 제 생각엔 차라리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아쉬웠어요.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하자 했고 이번만큼은 남편도 입이 10개라도 도저히 할 말이 없는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러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혼 절차까지 모두 끝났고 살던 집만 처분되고 재산 분할 끝나면 앞으로 영영 엮일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 아이라도 생기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면 이제는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너무 지치기도 했고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인간은 요즘도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은데 평생 저 버릇 못 고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